허리를 삐끗해서 아픈데 이게 그냥 단순 근육통인지 아니면 이게 그 말로만 듣던 디스크인지 애매하고 괜히 겁이 나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특히 이런 경우에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이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허리 디스크를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때 바로 본격적인 잘못된 정보들이나 나에게 맞지 않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예를 들어 허리에 요가나 필라테스가 좋다더라, 코어 운동해야 한다, 수영을 해봐라, 몇 시간씩 걸어야 한다, 이 병은 저 병은 유명하니까 가봐라 등등요. 저도 그랬습니다. 간절한 만큼 다 따라하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허리 통증이 있을 때 뭐부터 해야 하는지 제가 경험했던 실수들을 토대로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이야기 드려보고, 그리고 유명하신 분이죠. 백년허리의 전성근 교수님의 말씀 중 제가 정말 공감한 이야기들을 선별하여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어떤 이유든지 허리 통증이 생기셨다면 가장 중요한 건 휴식이겠죠. 1차적으로 몸을 쉬게 해놓고 통증이 사라지는지 지속되는지 그 판단이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에게 문제니까요. 허리가 아플 때는 치료도 정말 중요하지만 일단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멈추는 게 먼저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통증이 며칠이 가도 가시질 않고 엉덩이까지 내려오는 저릿함과 통증이 발생한다면 병원에 가서 검사와 진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게 되면 기본 코스처럼 엑스레이 찍고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뼈는 문제가 없네요. 그리고 나서 근이완제와 소염진통제를 처방받고 집으로 가게 되는 순서입니다. 많이들 공감하실 거예요. 문제는 대부분의 허리 디스크가 이런 애매모호함 속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허리 디스크인지 단순 급성 요통인지 구분이 안 될 때 그에 맞는 관리를 하지 못해 디스크를 악화시키고 그제서야 병원에 다시 방문하게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상황들이죠. 제가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허리 통증에서 엉덩이와 허벅지까지 저리고 아픈 증상이 있을 때 지체하지 않고 MRI 검사를 할 것 같아요. 일단 적을 알아야 전략을 빠르게 세우니까요. 혹여나 지금도 정밀 검사를 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감별해 보겠다고 주변인들이나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서 미루고 계신다면 빨리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 이제 백년허리 전성근 교수님의 콘텐츠를 참고해서 말씀드릴 허리 디스크 환자가 하면 안 되는 동작들을 말씀드릴게요. 혹여나 지금 말씀드릴 동작들을 하고 계신다면 정말 꼭 멈추셔야 합니다. 이런 동작들만 하지 않고 올바른 자세와 제가 항상 추천드리는 꾸준한 슬로우 조깅으로 충분히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최초에 병원에서 진단받은 건 허리 디스크가 아니었습니다. 엑스레이 한번 찍고 한다는 이야기가 이상근 증후군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전성근 교수님이 말씀하시길 이상근 증후군은 없는 병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보고된 적 없는 상상 속의 병이다라고 하십니다. 이상근이라는 근육이 뭉쳐서 그 아래를 지나가는 좌골신경을 눌러서 좌골신경통이 생긴다 하는 상상 속에 있는 그런 병입니다. 실제로 이상근 증후군으로 진단되는 많은 사례들은 실제로는 허리 디스크가 원인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저는 당시에 이상근 증후군이라는 말에 대학생 신분으로 매일같이 교통비에다가 비싼 진료비와 도수치료비를 감당해야 했어요. 그곳에서 저에게 시킨 동작들은 이런 둔근과 햄스트링을 늘리는 동작이었죠. 그리고 도수치료랍시고 다리를 억지로 들어올려 근육을 늘려보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하지만 이 동작들은 결국 골반의 후방경사를 일으키고 척추가 굽어져 회복되고 있는 허리 디스크를 찢고 또 찢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면 할수록 내가 내야 할 병원비를 늘리고 있는 셈이었죠. 이걸 알고 얼마나 화가 많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이 경험이 제가 허리 디스크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허리 디스크 신경통으로 뻣뻣하게 굳어있는 근육들을 늘리는 건 실제 통증 경감과 관련 있는 사실입니다. 그 덕에 아주 일시적이지만 시원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언제 어디서든 척추 전만이 유지된 상태로 근육이 늘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 몸에 있는 대퇴직근이 중요합니다. 대퇴직근은 골반에서부터 무릎에 붙어 있고 허리가 말리지 않도록 밧줄처럼 잡아주고 있는 근육입니다. 이 근육은 우리가 몸 앞으로 다리를 능동적으로 들어올릴 때 수축을 합니다. 누가 잡아 올리거나 고무밴드로 잡아 들리면 전혀 반응하지 않고 골반이 뒤로 말리는 걸 막아줄 수 없다는 이야기죠. 허리 디스크 환자가 해야 할 올바른 근육 스트레칭 동작은 이렇게 정확히 알고 해야 악화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허리 디스크냐, 급성 요통으로 인한 허리 주변 근육의 문제냐, 그것이 문제니까요. 교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의심되면 빠르게 정확한 진단을 받으라고요.
엉덩이, 허벅지까지 내려가는 저림이나 다리 힘 빠짐이 있다면 지체 말고 MRI를 권하십니다. 원인을 알아야 올바른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무턱대고 스트레칭, 강한 코어 운동을 하지 마세요. 통증이 남아있는 급성기에는 허리를 굽히거나 비트는 스트레칭은 오히려 디스크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일시적 완화법과 근본 치료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주사나 약물로 통증이 줄어도 원인이 제거되지 않으면 통증은 반복된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주사를 100번 맞아도 디스크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계속 아픈 겁니다. 우린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아픈 거니까요.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객관적 영상검사로 병변을 확인한 뒤 재활 운동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의사의 설명이 통쾌하고 매력적일수록 한 번 더 검토하라는 말씀도 남기셨어요. 간단히 풀면 된다는 말은 환자에게 위안이 되지만 객관적 검사로 확인된 근거가 있어야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요. 혹여나 여러분들 중 이상근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들으셨다면 전성근 교수님 말씀대로 디스크가 아니라는 말에 위안되고 또 의사 입장에서 매력적이고 설명하기 쉽지만 이상근 증후군 자체가 진단적 근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정성근 교수님 요지는 단순합니다. 매력적이라고 해서 진실은 아니다.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이 있을 때는 스스로 위안을 얻기 위해 즉각적 처방, 예를 들어 무조건 스트레칭부터 하거나 주변의 말들과 어설픈 정보들로 자기 진단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런 것들을 의존하지 말고 정확한 검사를 통해 원인을 확인한 뒤 안전한 치료 계획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허리 디스크의 해결 방법으로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 항상 말씀드리죠. 바로 꾸준한 슬로우 조깅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진행했던 모든 시도들 중에 가장 리스크가 적고 스스로 완벽한 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은 바로 계획부터입니다. 오늘부터 60일간 꾸준히 슬로우 조깅을 하는 것을 목표로 잡아야지 부터요. 그리고 나서 가볍게 시작합니다. 퇴근하시고 식사하시고 소화 좀 되었다 싶으면 집 앞에 나가 딱 15분만 아주 천천히 총총총 띵걸음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일주일 주기로 체크합니다. 상태 변화가 있는지, 그대로 유지되었거나 좋아졌다면 처음 계획한 60일을 그대로 진행해주세요. 만약 악화되었다면 속도를 더 늦추거나 올바른 척추 정렬을 신경 쓰고 빠른 걷기로 대체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강도 조절을 함으로써 스스로 통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통증이 가라앉혀지면 그 다음은 올바른 스트레칭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허리 디스크나 허리 통증 환자에게 맞지 않는 동작들만 피해 주시고 정확히 요추 전만과 척추의 올바른 정렬을 유지한 채 조금씩 늘려가야 합니다. 대퇴직근 활성화 운동과 간편한 스트레칭 동작에 대한 영상은 상단에 띄워드릴게요. 꼭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허리 디스크는 참고 견디고 시간을 보내야 하는 그런 병이 아닙니다. 가장 쉬운 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디스크가 스스로 들어가길 바라는 거겠지만 우린 현실에 살고 있어요. 직장 생활이나 육아 등 우리는 움직여야 할 일상이 있단 말이죠. 우린 우리 상황에 맞춰 방법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전 슬로우 조깅을 선택했고 현재도 가장 리스크가 적은 허리 디스크 회복 방법이라고 여기고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디스크로 힘드신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어설프지만 이것저것 디스크에 관한 저의 경험과 실수들 그리고 극복한 이야기들을 채널에 담고 있으니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쉽고 이해하기 쉬운 허리 디스크에 대한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